예제 3번입니다. 차수 비교를 통한 삭제입니다. 무시죠. 삭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무시라고 해도 되는데, 자, 무시. 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비교를 통한 무시. 양날의 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관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매우 빠르게 풀어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뛰어난 수학자들은 뛰어난 직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거 되게 많이 무시할 건 또 아니야. 그 직관을 통해서 자기의 수학적 재능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걸고 치는 시험에서 함부로 쓰기에는 조금 후달리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100분 중에 99분이 지나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딱 그때는 직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계산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한 15분 남았을 때 직관으로 빨리 풀고 딴 문제 풀기보다는 뭐 하고 싶겠어? 당연히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겠지. 왜냐면 수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직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더라고. 이렇게 풀면 쉽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서워요. 그리고 함부로 썼더니 틀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생직관 말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직관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직관과 근거 있는 직관은 예제 2번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왠지 그림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 이 그림만 남고 여기는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얘는 안 구해야지 라고 하면 무슨 직관이야? 생직관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세타에 대한 2차고 여기도 2차고 1차니까 1차는 더 낮은 차수고 2차는 높은 차수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 높은 차수가 먼저 사라지겠지? 이러면 뭐야 이거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근거가 있는 판단과 생직관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지? 근거가 있는 암산이 가능한 판단은 일종의 수학의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재미없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수학, 특히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낸 결론과 여러분이 알게 된 지식들이 직관적으로 다 통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 문제를 풀 때 그런 직관들을 집어넣어도 답이 맞아떨어지면서 쾌감을 느끼게 돼요. 깨달음이 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과생 중에 수학을 좀 잘하면 수학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수학에 자신감이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뭘 모르고 수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수학과에 진학을 하면 직관이 상당히 무너져 버려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엄밀하게 증명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직관의 영역보다도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 걸 증명하는 거죠. 오케이? 직관적으로 졸라 맞는 말인데,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런지 증명하다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연속함수. 연속함수인데 보통 미분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생겼니 걔는? 뾰족하게 생긴 경우가 제일 많지. 그런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까? 연속한 범위, 모든 범위 내에서 항상 뾰족한 거야. 그러기 쉽지 않지. 뾰족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다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전에는 좀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는 미분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모든 구간 내에서 미분이 안 되는데 연속함수인 함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분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우스도 그랬고 오일러도 그랬어요. 가우스랑 오일러가 그 직관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걔네 죽고 나타났어.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수학이 점점 직관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졸라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직관을 알고 깨달음이 생기면서 수학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거는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을 고르는 것과 별개의 문제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외로운 진리를 향한 고된 싸움을 하고 싶다. 이럴 때만 가는 거고, 알겠죠? 그렇지 않을 때 재미있어서 수학을 간다라고 하면 막상 가보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되게 잔인하고 되게 악랄한 과목 중에 학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죠? 그건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뒤집어서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다 어떻다? 직관적으로 의미가 다 통한다. 알겠죠? 다 설명해주면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메리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수학과 혹시 갈 사람은 나 수학과 갈 거다? 없네요. 그럼 너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재밌었어 수학은. 나에게 수학이란 직관적으로 다 통하는 수학이었어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냥 그런 도구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대학 가는 순간 공학용 계산기 사실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수학을 도구로 쓸 거지 뭐 수학을 탐구할 건 아니잖아요. 연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직관적으로 통할 때 너무 생직관을 쓰지 말고 뭐라고? 적절한 근거를 활용해서 직관을 살리기 시작하면 직관이 좀 더 정확하게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8에서 F세타를 빼라고 돼 있어요. 8에서 F세타를 빼면 8에서 F세타를 뺀 녀석의 넓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넓이가 딱 마침 8이거든요.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딱 지금 현재 8이잖아. 8에서 세타만큼을 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세타만큼을 뺐더니 이렇게 생긴 오목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8 빼기 F세타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8 빼기 F세타의 넓이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직관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생직관. 자, 이 오목사각형은 보통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죠. 너네 생각에 얘가 중요한 넓이일 것 같니? 얘가 중요한 넓이일 것 같니? 세타가 점점점 0으로 가서 점점점 1로 갔다 붙을 때 얘가 1번이 중요하다, 2번이 중요하다. 생직관으로 얘가 점점점 1로 붙어요. 1로 붙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은 짧고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더 길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긴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긴 쪽이 더 중요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중요해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날리면 돼요.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녀석이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야, 솔직히 시험장 가서 왠지 이게 이렇게 붙으면 이쪽이 짧으니까 이걸 무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만약에 말해준다면 너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건 아니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너 없을 때 생각하냐? 내가 옆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없는데 혼자서 병신이 그냥 없어지겠군. 자, 이거 어떻게 믿고 갑니까? 알겠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차수를 비교해 보라고요. 차수를. 자, 보세요. 요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여기 각이 세타일 때 여기도 세타가 되고 이 각이 2세타가 돼요. 그럼 이 길이는 반지름이 2니까 2에다가 2세타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높이는 2에다 2세타의 높이가 얼마야? 4세타. 세타의 몇 차야? 1차라고요. 1차.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2에서 2 코사인 2세타를 빼는 거예요. 숫자에서 코사인을 뺐기 때문에 여기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세타에 대해서 2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2차잖아요. 여기는 1차인데 여기는 2차야. 그럼 1차가 중요해? 2차가 중요해? 1차가 중요하지 2차는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2차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할 때 0으로 가면 뭘 비교한다고? 최저차항의 개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1차항이 존재하나 2차항 앞에는 개수가 얼마 오는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안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솔직히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조금 빠른 계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땐 여러분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것만 남았다는 얘기니까 8 빼기 F세타는 뭐라고 정리해주면 되느냐? 밑변 4에다가 높이 4세타에다가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G세타는 뭐예요? G세타는 G세타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인데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뭐에다가? 2에다가 부채 호의 길이 얼마에다가? 4세타에다가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정리하자면 샤방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간결하게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알겠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시간 차이를 확 벌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반 문제, 킬러 반 문제로 해당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퀘션 디 앤서 하나 해볼까요? 퀘션 디 앤서가 뭐야? 앤서 더 퀘션은 질문에 답하시오. 그지? 퀘션 디 앤서는 뭐야? 답에 의문을 품어달라.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답이 2라고 나왔어요. 왜 하필 2일까요? 여기서 숫자 2의 의미는 뭘까요? (8
빼기 F 세타에서 이쪽이 무시되는 거는 제가 방금 차수 비교를 통한 무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8 빼기 F 세타의 차수를 비교해서 무시하고 나면 이만큼 삼각형이 남는 거죠. 이게 8 빼기 F 세타예요. 그쵸? 그리고 G 세타는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었는데요. 사실 8 빼기 F 세타의 절반 정도라는 얘기지, G 세타가. 그러면 그 절반은 딱 요 삼각형이 딱 그 8 빼기 F 세타의 절반이거든요. 그쵸? 그럼 상대적으로 이만큼 활골만큼은 있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죠. 왜 2냐면요. 활골은 부채꼴에서 넓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락 의미가 없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활골이란 녀석은 부채꼴에서 차지하는 넓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없다. 걔를 역시 무시해도 된다. 그러므로 부채꼴과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을 각비의 변으로 해주는. 알겠죠? 그 삼각형은 사실상 같은 넓이다. 아시겠습니까? 활골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Question the answer. 답이 나오면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재미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수학의 재미죠. 근데 이제 대학 수학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Question the answer 했더니 막 더 어려워요. 더 헷갈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수학 초천재들은 뭐 Question the answer, 대학 수학 가서도 직관적으로 너무 간단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그랬었습니다. 확실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차수 비교를 통한 무시들을 알 수 있겠죠. 활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자, 여기가 세타였다고 치고 여기가 1이었다고 치고 여기를 똑같이 세타라고 잡습니다. 그쵸? 여기 세타라고 잡아요. 그럼 요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수선의 발을 그어보세요.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 길이는 정확하게 구하면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게 됩니다. 맞죠?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세타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8분의 1 세타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점은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있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대충 넓이가 얼마큼이야? 8분의 1의 세타의 몇 승? 3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부채꼴 자체가 지금 2분의 1 세타인데 1차인데 얘는 3차니까 3차는 있으나 마나 어차피 극한값 구할 때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활골이 항상 무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놨다가 나중에 활골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새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심화 있게 좀 더 깊게 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바로 예제 4번 같은 경우를 겁나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